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연로 발표를 맡게 된 오혜린이라고 합니다. 네. 순서는 논문이랑 똑같이 Abstract Introduction 하고 이제 모델에 대한 설명하고 익스페리멘트로 이렇게 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. 이제 맨 처음에 Abstract에서 이제 욜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욜로는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를 리그레션 프로블럼으로 간주해서 풀어냈고요. 이제 네트워크는 싱글로 하나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욜로의 특징으로는 이제 백그라운드, 그러니까 배경에 대해서 물체가 있다고 인식하는 오류가 상당히 적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표현을 잘 학습하기 때문에 내추럴 이미지가 아닌 고흐의 뭐 명작 그런 새로운 도메인에도 잘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할 건데 사실 제가 이게 또 다른 데서도 또 발표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이런 걸 좀 집어넣었습니다.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오브젝트 디텍션은 어떤 어떤 물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내는 작업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로컬리제이션 둘 다 해야 돼서 상당히 어려운 태스크입니다.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DPM, RCNN과 같은 모델들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했는데요. 이 모델들은 다 투스테이지 디텍터로 로컬리제이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을 따로따로 진행을 하죠. 그래서 맨 처음 리전 프로포저를 셀렉티브 서치, 리전 프로포저 네트워크와 같이 로컬리제이션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SVM이나 아니면 그냥 소프트맥스 같은 걸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다시 멀티태스크 로스로 학습을 하고 또 뭐 박스도 다시 조정을 좀 해주고 없앨 거 없애주고 뭐 다시 점수 매기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MAP는 높아도 엄청 느려요. 엄청 뭐 0.05 fps 이런 식으로 느리기도 하고 일단 최적화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욜로가 등장하게 됐는데요. 욜로의 등장 배경은 저희가 딱 눈에 뜨면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에 알 수가 있잖아요. 아, 혹시 저 말이 너무 빠른가요? 네, 아, 네. 좀만 천천히 하겠습니다. 저희 네, 사람이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바로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것처럼 욜로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로컬리제이션이랑 따로 구분해서 하지 말고 한 번에 보자마자 어디에 뭐가 아까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로컬리제이션을 같이 하자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욜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로컬리제이션을 한 번에 봐서 이제 이거를 단일 리그레션 문제로 풀어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지금 네트워크를 하나밖에 안 쓰죠. 그래서 이제 싱글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바운딩 박스 좌표랑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학습을 합니다. 그럼 이렇게 해서 뭐가 좋냐라고 하면 일단 욜로는 엄청 빨라요. 저희가 이제 극장에서 보는 영화 같은 경우가 24 fps고 뭐 드라마가 30, 영화 뭐 스포츠가 60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욜로 기본 베이스 모델도 45 fps로 엄청 빠르고 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150으로 엄청나게 빠르죠. 그러고 나서 이제 전에서 봤던 뭐 RCNN이나 DPM 이런 애들이랑은 다르게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고 추론함으로 이제 배경을 기체로 인식한 오류가 적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일반화된 표현을 학습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도메인에 적용하기 쉽다고 합니다. 그러면 네. 그러면 이제 욜로 모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볼 텐데요. 욜로는 맨 처음에 인풋 이미지를 일단 S by S 그리드로 나눠줍니다. 지금 논문 같은 경우에는 S를 7로 놨으니까 7 by 7 총 49개의 그리드로 나눠주죠. 그리고 다음에 나서 이제 두 가지 태스크를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요. 이제 위에 있는 태스크 먼저 보면은 위에 있는 태스크는 이제 바운딩 박스에 관련된 태스크입니다. 각 그리드 셀마다 바운딩 박스,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바운딩 박스가 있는데요. 그 바운딩 박스의 중심 좌표가 해당 셀 내에 있으면 그 해당 셀이 이 바운딩 박스를 담당한다 해서 논문에서는 리스폰시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각 그리드마다 이제 박스는 몇 개도 상관은 없는데 논문에서는 박스를 2개라고 했기 때문에 총 그리드가 49개고 박스가 2개니까 전체적으로 박스는
98개가 존재를 하겠죠. 그래서 그 박스에서는 이제 박스의 중심 XY 좌표랑 박스의 높이랑 너비, 그리고 나서 컨피던스 스코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.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그리고 나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C 태스크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. C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위에 그림이 작업이 바운딩 박스에 관련된 작업이라면 이제 아래에 있는 작업은 각 그리드에 대한 작업인데요. 각 그리드별로 이 그리드가 어떤 물체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각 그리드마다 지금 욜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이 20개라서 20개 각각의 클래스가 나오겠죠? 그러면은 뭐 1,1 그리드에 대해서 클래스가 20개 뭐 각각 값이 정해지는데 그때 가장 높은 확률의 클래스를 이제 어사인을 합니다.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얘는 백그라운드를 따로 두지가 않아서 저런 식으로 그냥 가장 확률이 높기만 하다면 저렇게 이 그리드는 뭐 다이닝 테이블을 얘기하고 있어 라는 저렇게 말도 안 되지만 일단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할당을 해줍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B랑 C를 합치면 각각 박스가 위치한 그리드가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. 그러면 이제 그 박스의 클래시피케이션이 강아지로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박스랑 그 박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색깔로 칠해 놓았는데요. 그 다음에 이제 NMFS 과정을 한번 거쳐서 지울 걸 지우고 마지막 파이널 디텍션이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태스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이미지를 S by S 그리드로 나누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바운딩 박스랑 컨피던스 스코어를 예측합니다. 바운딩 박스는 됐고 이제 뭐 컨피던스 스코어는 이제 저희가 처음 보는 개념인데요. 컨피던스 스코어가 뭐냐면 이제 일단 그 박스 안에 객체가 존재하는지 없는지 이제 바이너리로 0 아니면 1로 probability를 나타냅니다. 그러면 만약에 객체가 존재한다면 1 곱하기 IOU가 되니까 그냥 IOU 그 자체가 되겠죠. 그러니까 ground truth랑 지금 이 박스랑 IOU가 컨피던스 스코어가 되겠고 만약에 이제 오브젝트가 0,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됐다면 이 컨피던스 스코어도 0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컨디셔널 클래스 프로바빌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박스랑 별개로 박스가 몇 개 있든 상관없이 그리드 셀 그냥 딱 49개에 대해서만 각각의 클래스 20개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을 해주는데요. 확률이 가장 높은 클래스에 대해서 그게 그리드 셀의 클래스가 됩니다. 그래서 뒤에서 다시 볼 거긴 한데 지금 PR 클래스 I 하고 오브젝트 이게 조건부 확률인데 오브젝트가 있을 때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거든요. 그래서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에는 생각을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논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식인데 뒤에 가면 논문에서는 이제 이런 디스 프레딕션 예측을 이제 S by S by B 곱하기 5 더하기 C 만큼의 텐서로 이제 인코딩을 해줬다고 하는데요. 이 식을 같이 한번 보면 이제 맨 처음에 S by S는 각각의 그리드 49개에 대해서 그리드의 각각에 대해서 B 곱하기 5 여기서 말하는 5는 이제 바운딩 박스랑 관련된 걸로 중심 XY 좌표, 높이 너비, 그리고 나서 컨피던스 스코어까지 5개를 얘기합니다. 그래서 각 박스마다 이렇게 5개의 값을 가지니까 B 곱하기 5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그리드 내에 있는 클래스 프로바빌리티까지 해서 클래스 프로바빌리티 20개까지 해서 B 곱하기 5 더하기 C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S는 7, B는 2, C는 20이라고 했으니까 총 7x 7x 30짜리 텐서가 이 그림을 나타내는 걸로 인코딩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스토크 디자인에 대해서 보면은 저희가 이전에 봐왔던 건 거의 ZF나 VGG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요. 얘는 특이하게 구글넷을 기반으로 쓰고 있고요. 이제 다들 구글넷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사진 갖고 왔는데 구글넷에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부분을 인셉션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 인셉션 모듈을 없애고 그냥 원 바이 원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총 24개, FC 레이어가 2개로
원래 이제 구글렛을 나오면은 레이어가 20개밖에 없는데 거기다 4개랑 컨볼루셔널 레이어 4개, FC 레이어 2개를 덧붙여서 총 26개짜리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학습시킨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요. 여기 이제 남색으로 표시된 처음 20개의 레이어는 이제 이미지넷으로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1000개죠. 그래서 이제 남색 부분에서는 이제 피처를 뽑아내는 피처 익스트랙트를 학습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논문에 의하면 프리트레인 된 거에다가 레이어를 좀 더 덧붙이면 성능이 좋다는 그런 논문이 있대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컨브이 레이어 4개랑 FC 레이어 2개를 추가를 해줍니다.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이제 추가해 준 거니까 가중치를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즈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클래스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인풋 사이즈가 224인데 해상도를 위해서 224에서 448로 이제 2배 늘렸다고 하고요. 그래서 뭐 마지막 FC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에는 리키렐루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 식은 리키렐루 식이에요. 리키렐루는 원래 렐루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냥 0해야 되는데 리키렐루는 0.1x로 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네트워크 사진을 보시면은 FC 레이어가 2개라고 했는데 지금 FC처럼 생긴 게 4096짜리 하나밖에 안 보이죠. 원래는 이제 FC를 하나 거쳐서 4096이 되고 이제 FC를 한 번 더 거쳐서 1470짜리 텐서가 되는데 얘를 아까 얘기한 7x7x 30에 맞게 리쉐이프해서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하는 부분을 볼 건데요. 아까 말한 7x7x 30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볼 거예요. 7x7x 30에서 이렇게 길게 한 줄을 뽑아서 설명을 해보면 이 긴 한 줄은 이제 박스 2개에 대한 정보와 이제 그 그리드의 클래스에 대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이제 아까 박스 하나당 가지고 있는 정보가 X, Y, H, W 하고 나서 컨피던스 코어 총 5개라고 했으니까 이제 앞에 10개는 각 박스에 대한 값 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. 뒤에 20개는 이제 이 그리드가 뭐 개일 확률 0.7, 고양일 0.1 이런 식으로 20개에 대한 확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제 박스의 높이나 너비 등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박스 크기가 엄청 크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 뭐 새가 있다고 하면은 새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엄청 작을 테니까 이걸 좀 맞춰주기 위해서 높이랑 너비에 대해선 전체 이미지에 대해 정규화를 진행하고 중심좌표에 대해서는 각 그리드에 대해 정규화를 했다고 합니다. 저도 처음에는 중심좌표를 그리드에 대해 정규화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예를 들어서 중심좌표 X 같은 경우 제가 옆에 예시를 써놓긴 했는데 만약에 지금 제가 표시한 여기에 X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민맥스를 사용해서 구했다고 합니다.